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의원 박윤갑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신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황지욱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이신 서경대학교 박영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은주 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자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강력 범죄는 73건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다가구 주택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는 무려 18건이나 됩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들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대응을 위해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층간소음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합니다. 주거공간은 그 무엇이 됐든 국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개정안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지욱입니다. 경실련이 KBS 시사 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층간소음 관련 형사 사건 판결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까지 추가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하면 공동주거 시설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 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사를 포함해서 대부분 건설사들의 모두가 층간소음 민원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을 때 잘 짓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박용갑 국회의원님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청원하는 청원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안 명칭을 공동주거시설로 붙인 이유는 앞서서 박용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층간소음 관리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두 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을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기숙사 등으로까지 층간소음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은 바닥 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바닥 충격음은 건축물의 바닥, 벽 등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 소음이고, 생활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입니다. 저희 법안의 가장 핵심은 시공사가 준공검사 시 모든 동호수의 공동주거시설에 바닥 충격음을 실측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바닥 충격음 등급 기준으로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1등급을 준수하도록 하고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2등급, 그리고 단독주택의 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경량 충격음 1등급, 중량 충격음 3등급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구축의 경우는 생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의 소음 피해자 등은 지자체 및 관리주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 등이 소음 유발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음 유발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법은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기타 민법과 함께 적용되며 충돌 시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층간소음관리 특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박영민 연구교수입니다. 경실련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022년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을 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실태조사와 정부와 국회에 공개 질의를 해왔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서 경실련 주장을 특별법에 담아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에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설계 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와 시공 품질 관리, 즉 마무리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공 시에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에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으로 기준 미달 시에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겠다. 사업주체 손해배상 시 대국민 정보 공개를 하겠다. 2025년 LH 공동주택에 대해서 1등급 설계를 하겠다고 전면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는 2022년 8월의 국토부 대책과 동일하게 고작 5%의 샘플 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경실련이 주장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아닌 형식적인 대책으로 역시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실련은 바닥 충격음에 대해서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수년 전부터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까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거시설의 전 세대를 전수조사해서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이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률 미이행 시에 벌칙이라고 하는 것이 권고 수준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범국가적, 사회적 사안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 수준의 벌칙을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 즉 건축업자가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바닥 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 등 건축 관련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합니다. 준공검사 불허로 인해서 입주 예정자가 입주일에 입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금융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교통비 등 이런 비용 등은 전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닥 충격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 시에는 시공사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각한 위반 시에는 건설사 평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셋째, 층간소음 표시제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분양 시에 바닥 충격음의 수준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측 성능검사 결과를 각 동과 각 호수마다 표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업 주체는 주택의 건축 공정에서 준공 직전 층간소음 실측 가능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방안일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바닥 충격음 표시제는 당연히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시공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해서 국민이 정원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과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층간소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층간소음을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층간소음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면서 시민들 삶의 질은 추락되고 주거 환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설업자만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층간소음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행위는 보편적 시민을 위한 정책이므로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가 본 입법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저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